쇼펜하우어 인생의 환상을 깨부수는 10가지 통찰. 제1막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기. 오늘 SNS를 보며 누군가를 부러워하거나 내 글에 달린 반응에 마음 졸이지 않으셨나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남의 노예로 바치고 계신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하는 고민의 대부분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타인의 머릿속은 당신의 소중한 행복이 머물기에는 너무나 좁고 볼품없는 장소입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건 남이 입다 버린 헌옷에 내 몸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남의 눈에서 해방되어야 비로소 당신의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제2막 행복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다. 행복해지려고 자꾸 무언가를 채우고 계신가요? 명품, 맛집, 화려한 여행. 안타깝지만 당신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쾌락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줄이는 것이라 정의했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병이 들어서야 그게 행복이었음을 깨닫는 것처럼 진짜 행복은 대단한 무언가가 생기는 게 아니라 괴로운 일이 없는 상태 그 자체입니다. 욕망을 더하기보다 고통을 빼는 것, 그것이 인생에서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제3막 고독은 품격 있는 자들의 전유물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워 아무나 만나고 계신가요? 의미 없는 알림에 안도감을 느낀다면 그건 당신의 내면이 텅 비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피하려 모임에 나가지만 무식한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봤자 그저 무식함의 총합일 뿐입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나 자신과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누는 축제입니다. 인간은 홀로 있을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할 자격도 없습니다. 제3막 당신의 불행은 대부분 비교에서 온다. 내 떡보다 남의 떡이 커 보이시나요? 친구의 소식에 축하보다 쓰린 배를 먼저 부여잡진 않으셨나요? 당신이 불행한 건 타인이 행복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비교 때문입니다. 시기심은 스스로를 독살하는 가장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내가 가진 보물보다 남이 가진 돌멩이를 부러워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지옥이 됩니다. 멋지게 편집된 남의 예고편과 나의 고단한 메이킹 필름을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진 것에는 감사하지 않으면서 부족한 것에는 언제나 고통스러워합니다. 제5막 지능이 높을수록 고통의 민감도도 높아진다. 왜 나는 남들보다 생각이 많고 예민해서 힘들까 고민하시나요? 그건 당신이 그만큼 높은 지능과 섬세한 영혼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둔감한 사람은 세상의 부조리를 보지 못해 편안하겠지만 지적인 존재는 세상의 이면을 봅니다. 삶이 고통스러운 건 당신이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의식이 너무나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지적 수준이 높을수록 고통에 대한 민감도도 높아지며 천재성이 극에 달하면 고통은 일상이 됩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결함이 아니라 당신이 지적으로 살아있다는 뜨거운 증명입니다. 제6막 사랑은 종족 번식을 위한 거대한 사기극이다. 사랑 때문에 죽고 못 살 것 같나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으신가요? 냉정하게 말해 그건 당신의 뇌가 종족 번식을 위해 당신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사랑은 낭만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 부리는 마술입니다. 열정적인 사랑이 결혼이라는 현실로 바뀌면 금세 식어버리는 이유는 자연의 목적인 종족 유지가 달성됐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목매지 마세요. 그건 잠시 스쳐 지나가는 호르몬의 장난일 뿐입니다. 모든 연애 사건의 최종 목적은 다음 세대의 구성을 결정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7막 인생은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오가는 추다. 돈을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벌고 나니 따분하신가요? 원하는 걸 가졌는데 왜 곧바로 허무함이 찾아올까요?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삶의 본질입니다. 인생은 결핍으로 인한 고통과 만족 뒤에 오는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습니다. 배가 고프면 괴롭고 배가 부르면 지루해지죠. 이 굴레를 이해하면 지금 느끼는 공허함을 조금 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에서 방황하는 시계추라는 걸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옵니다.
제8막 책을 읽는 것은 남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다. 독서가 무조건 좋다고 믿으시나요? 하루 종일 책만 읽는 사람은 사실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잊어버린 게으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건 남의 머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 생각 없이 남의 지식만 쌓는 건 남의 발자국만 따라가는 일이죠. 지나친 독서는 정신의 탄력을 빼앗습니다. 그것은 내 사유를 중단하고 남의 생각을 빌려오는 행위입니다. 책을 덮고 당신만의 사색을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당신의 진짜 지혜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제9막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그저 적응할 뿐이다. 그 사람, 이번엔 정말 변하겠지? 라고 믿고 계신가요? 미안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고쳐 쓰겠다는 생각만큼 오만한 착각은 없습니다. 인간의 성격은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된 불변의 값입니다. 상황에 따라 가면을 바꿀 순 있어도 알맹이는 그대로죠. 배신한 사람은 다시 배신하고 게으른 사람은 결국 다시 게으름을 피웁니다. 타인을 바꾸려 에너지 낭비하지 마세요. 악한 행동을 잇는 건 소중한 지갑을 길바닥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제10막 죽음은 긴 잠이며 삶은 고된 하루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죽음이 두려우신가요? 사실 당신은 태어나기 전 수십억 년 동안 이미 죽음과 같은 무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괴로우셨나요? 아니요, 당신은 그저 없었을 뿐입니다. 죽음은 힘겨운 하루를 끝낸 뒤 찾아오는 깊은 잠과 같습니다. 삶이 고된 하루라면 죽음은 달콤한 퇴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결코 재앙이라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긴 고통 끝에 찾아오는 평화로운 휴식으로 보았죠.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주어진 생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며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고요한 평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